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현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거래량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목표가 거래량을 줄이는 것이었다면 명백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잡는 것이 목표였다면 결과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거래는 멈췄는데 시장 곳곳에서는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신고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시속 14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80km로 속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앞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최근 한 설문조사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이 50%를 훌쩍 넘은 반면 하락할 것이라 본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상승을 점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에 휩싸인 소수의 구매자들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최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싸게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집주인들은 왜 급매로 집을 던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 집을 팔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예를 들어 잠실에 4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압구정의 56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면 16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고작 2억 원 남짓. 나머지 14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집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가 48억 원이라는 경이적인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소문이 돌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싸지? 라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거래가 시장 전체의 가격 기준점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 이유도 싸게 팔 명분도 없는 집주인들과 불안감에 휩싸여 어떻게든 시장에 진입하려는 매수자들의 심리가 충돌하며 거래 없는 신고가라는 기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던 계획을 잠시 접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은 작전상 후퇴를 선택해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절망의 벽입니다. 전세 시장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습니다. 둘째, 그나마 있는 매물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셋째, 설상가상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정상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진 대출 규제는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갑니다. 과거에는 전세 대출을 90%까지 받아 적은 현금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이 막혀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올려주며 주저앉거나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나야 하는 선택지에 놓였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주거 사다리의 모든 칸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왜 시장은 더 이상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국민들은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약 10만 호 규모이니 5년 안에 분당 같은 도시 13개를 착공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미 2018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조차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보다 7, 8배나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휴부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한 번 끓인 곰탕을 몇 번이고 다시 우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맛있을지 몰라도 계속되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유휴부지를 모두 개발한다 해도 서울의 핵심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벌어질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급은 따로 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에 짓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바로 강남 3구, 용산, 성수, 마포와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에서의 공급입니다. 이곳에 1년에 수만 호씩 꾸준히 공급된다는 신호가 있어야만 사람들은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내 집을 가질 수 있구나라며 비로소 안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강벨트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시장의 불안 심리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발표한다면 그 불씨는 다시 한번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나갈지 모릅니다. 거래가 실종된 시장, 그러나 가격은 폭등하는 이 기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위기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